거의 뭐 이런 사람들은 북한을 굉장히 떠받드는 그런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이슈로 들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폄훼, 정통성 부정 발언을 국가 위기시 누란지기 때도 이들은 서슴지가 않았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리영희 교수라고 아시죠? 한양대 운동권들이 대학에 들어가면은 대개 이제 이념 서적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대개 이제 언더서클이라고 그러죠. 동아리 같은 데들에서 이 붉은 서적들을 처음 접하게 되는데 전환시대의 논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이렇게 접하는데 바로 그 대학 1학년 때 저만 해도 대학 1학년 때 들어가면은 이 사람들이 쓰는 책을 이렇게 선배들이 거의 이제 강요하다시피 하면서 운동권으로 슬슬 유도를 합니다. 그 리영입니다. 한양대 명예교수인데요. 네. 1999년 8월 12일 여수의 어떤 아카데미에서 강연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는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유일 합법정부가 아니다. 북한도 인정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이때부터 이미 이제 주사파들이 활개를 치기 시작한 것이죠. 80년대 초반부터 주사파들은 대한민국의 운동권을 주락펴락하면서 대한민국은 합법적인 그 국가가 아니다. 북한도 우리가 인정을 할 것은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한반도의 두 국가를 그대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영희 한양대 교수는 지금의 어떤 그 운동권 세력이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했던 친구라든가 또 전대엽, 임종석 뭐 이런 그 친구들을 다 이 정신적인 멘토가 됐던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강연 같은 데 가서 대한민국과 북한을 거의 동급으로 인정을 할 거 인정을 해야 된다. 북한도 국가다라고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만이 유일한 합법정부죠. 북한도 당연히 대한민국 그 한반도에 딸린 그런 반헌법적인 그런 그 궤변을 갖고 많은 운동권들을 호도를 하는 그런 방언을 서슴지 않고 했는데요. 자, 이번에는 강정구 동국대 교수도 한마디 거듭니다. 북한의 김일성 정권은 높은 수준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이승만 정권은 정통성은 물론 권력 행사 정당성도 부재했다. 네. 거의 뭐 리영이나 이 강정구 이런 사람들은 북한을 굉장히 떠받드는 그런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강정구 동국대 교수 북한의 김일성 정권은 높은 수준의 정통성, 정당성을 가졌다. 그에 비해 이승만 정권은 정통성도 없고 권력 행사의 정당성도 없었다. 글쎄요, 완전히 북한과 이승만 정권을 거꾸로 이렇게 이 배치를 시켰죠. 그러니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승만 정권은 하염없이 정통성이 없는 그런 정권으로 하고 김일성 정권은 아주 유일하게 이 대한민국을 구할 그럴 그 지도자급으로 인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노무현과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런 그 망언 대열에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노무현은 굉장히 이런 그 대한민국의 건국을 폄훼하는 거에 상당한 발언을 했는데요. 2003년 취임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건국사는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했던 시대다. 대한민국 건국사가 이렇게 형편없는 그런 그 땅에 아주 팽개쳐 줄 정도로 볼품없는 건국사였다라고 노무현부터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이죠. 2003년 3.1절 기념사에서 노무현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근현대사는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하는 굴절을 겪었다. 아까 얘기한 거와 아주 맥을 상통을 하죠. 대한민국 건국사를 이렇게 폄훼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집권층을 이뤘다는 것이 지금 현재의 이렇게 대한민국의 혼란스러운 하나의 그 계기가 됐다 하는 걸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만
반민특위 역사를 ignore하면 피가 거꾸로 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무현이 대통령 시절에 독립유공자 초청 청와대 오찬 때 얘기를 합니다. 반민특위 역사를 ignore하면 피가 거꾸로 돈다. 예, 반민족 특별위원회,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이 반민특위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 당시 일제 시절에 부역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속간해서 처벌을 하는 목적으로 반민특위가 결성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역사를 ignore하면 피가 거꾸로 돌았다 하는 얘기가 대통령으로서 할 이야기인지, 예, 실제로 뭐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이런 걸로 해서 한번 역사가 이렇게 뒤집어지죠. 예. 정사와 야사가 이렇게 아주 혼돈스러운 정도로 역사에 큰 경랑이 이루어지는데요. 예, 노무현이 대통령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구 선생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근현대사에서 존경할 만한 사람은 왜 패배자밖에 없는가 하는 의문이 뇌리를 떠나지 않는가. 김구는 왜 패배했는가. 역사에서 올바른 뜻을 가진 사람은 결국은 패배하게 마련인가. 이런 질문은 우리 역사에서 정의가 패배한다는 역설적 당위로 규착되었고 나는 그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예, 노무현이 민주당 의원일 때 이렇게 정의로운 사람이 패배하는 게 우리의 역사라고 글쎄요. 이게 자기 비하도 너무 심한 비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것은 역사에서 분열 세력이 승리했다는 사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평민당 기관지인 평민신문의 편집국장 그리고 전 독립기념관장이었던 김상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차 대전 후 민족 반역 세력이 주류가 된 나라는 한국과 월남뿐이다. 분단, 독재, 외세, 전쟁 세력은 이 나라 지배 집단으로 군림해 온갖 전횡과 패덕을 일삼아왔고 양심 세력은 항상 패배하고 착취 대상이 됐다. 그러니까 완전히 계급 투쟁이라든가 이 대한민국의 주류 지금까지 건국 이후에 득세를 한 사람들을 온통 예, 패덕을 일삼고 양심 세력을 탄압하는 그런 세력으로 완전히 이중 잣대를 갖고 있는 것이죠. 예. 여기에 문재인도 또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재인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 있을 때 이렇게 대한민국 건국을 폄훼합니다.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건국됐다고 하는 주장은 헌법에 반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없애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총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묻겠다. 대한민국이 1919년 3.1 독립운동에 의해 그리고 임시정부에 의해 건국된 게 아니라 48년 8월 15일 처음 건국됐다는 게 정부의 공식 연회인가라고 문재인이 대통령 되기 전에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바로 이들이 노무현, 김대중 노무현 그 다음에 문재인으로 이뤄오면서 대한민국 역사를 한바탕 이렇게 뒤집어 놓죠. 그리고 그들이 핍박을 받았다고 하는 그 부분, 예, 4.3, 또 뭐 크게 더 여수순천, 제주 4.3, 그리고 5.18에 이르기까지 뭔가 역사 바로 세우기 그 운동 차원에서도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애국지사로 이렇게 탈바꿈이 되고요. 거기에 이른바 빨치산 토벌에 나서서 죽음을 당한 경찰들, 예, 제복을 입은 사람들은 토벌군이 돼서 이 양민을 학살한 사람으로 또 이렇게 비하가 되는 그런 이 굴곡거린 현대사가 참 우리의 그 국가 경쟁력을 많이 이렇게 갉아먹는, 예, 그렇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이 그 증언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제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도 또 망언과 망발을 일삼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또 미사일 발사, 지금 미사일 발사는 김정은이도 뭐 수시로 미사일을 발사를 합니다마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관련해서도 이 좌파 세력들은 틈날 때마다 북한을 옹호하는 그런 그 망언을 서슴지 않았는데요. 예, 김대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대중 2009년 7월 13일 영국 BBC와 인터뷰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측에서 북한을 도와 핵무기가 개발됐다는 주장은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 외에는 합리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현금을 준 적이 없으며 대신 매년 20만에서 30만 톤씩 식량과 비료를 지원했다. 그것으로 핵을 만들지 못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현금을 준 적이 없다라고 영국 BBC 방송에 나와서 딱 잘라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게 뭐 곧 드러날 거짓말인 것이죠. 대북송금, 바로 대북송금이 현대 정몽원 회장을 현대그룹 15층에서 떨어져 죽게 만든 그런 그 원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대북송금이 버젓이 팩트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북한에 현금을 준 적이 없다고 딱 잡아댑니다. 대북송금은 또 멀리 갈 것도 없죠. 지금 이재명이 태평양 쌍방울의 김성태를 통해서 대북송금 방북 그 대가로 나도 좀 북한에서 불러주시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돈 만들어서 보낼게요. 라고 그 창구가 쌍방울의 김성태였던 게 지금 재판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외신의 그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정부는, 특히 김대중 정부는 북한에 현금을 준 적이 없다고 딱 잡아떼는 이 모습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재하지도 않은 북핵 위협론을 중요 정보인 것처럼 퍼뜨리지 마라. 이거는 노무현이 한 얘기입니다. 노무현이 2003년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 초청 조참 모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존재하지도 않은 북핵 위협론을 중요 정보인 것처럼 퍼뜨리지 마라. 북핵 위협론, 지금까지도 아주 지긋지긋하게 북한의 핵 위협, 미사일 공포, 이것은 벌써 이 노무현 사후 시간이 꽤 많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공포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이거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핵 포기하라고 하면 되돈판도 깨진다. 요거는 2003년 5월 MBC 100분 토론회에 자기가 참석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2007년 9월에 청와대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평양 가서 핵 논의하라는 것은 김정일과 싸우고 오라는 얘기 아닌가. 그러니까 저 북한은 핵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세력이니까 그 앞에 가서 핵 얘기는 꺼낼 수도 없고 꺼내서도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누가 얘기를 했다고요? 당시 대통령인 노무현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뭐 비핵 뭐 이런 것들은 아예 꺼낼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특히 노무현 당시에 그런 얘기가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은 공격용이 아닌 방어용이다. 이것은 대한민국 제향군인의 회장단 초청 자리에서 얘기를 했고요. 북한 미사일 발사를 무력 위협으로 보는 우리 언론이 문제다 하는 얘기도 바로 노무현 입에서 나왔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는 안보 차원의 위기가 아니고 북한 미사일 발사 때 언론은 나 노무현을 죽사발 만들었다. 죽사발을 만들었다는 얘기도 저렇게 서스럼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무현 때는 본인 그 대통령이 저렇게 북한 핵에 대해서 금기시를 하고 이렇게 북한 정권을 떠받치는 그런 워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통일부 장관은 알아서 기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정세현 당시 통일부 장관 2004년 6월에 6.15 공동선언 4주년 인터뷰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북핵이라는 무모한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다. 김정일 위원장을 아주 이 건강하고 정신이 올바로 박힌 사람으로 아주 인정을 해버리죠. 무모한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다. 비핵화 선언은 미국이 파기했지 북한이 한 것이 아니다. 북한은 지난달 외무성 담화에서도 같은 표현을 썼다. 또 정세현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현금이 건너간 것은 없다. 누구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죠. 김대중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미국도 북한이 미사일만으로 1년에 5억 달러를 번다는 것을 인정을 했는데 우리 돈으로 핵과 미사일을 만들었단 말은 뭘 모르는 얘기다. 정세현은 그대로 자신이 모시는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노무현이 한마디 하면은 두 마디를 함으로써 이 말을 정당화시키는 정동영도 마찬가지네요. 정동영도 통일부 장관이었죠. 북한의 메시지는 핵을 포기하고 양도할 용의가 있으니 삶을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북한의 핵은 결코 사용을 할 뜻이 없다. 우리
자신만의 삶을 보장해달라는 뜻이다. 참 아주 낭만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김정일이 나는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 미국이 우리를 압살하려는 기도를 포기한다면 즉각 핵 확산 방지 조약 NPT에 들어가고 국제 원자력 기구 즉 IAEA 등 국제적 사찰을 모두 수용할 용의가 있다라고 정동영이 마치 북한의 대변인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 10년간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현금을 준 사실이 없고 누구나 다 이 얘기를 하죠. 정동영, 정세현, 노무현, 김대중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현금을 준 사실이 없고 모래나 광물, 노동력 등 무역 결제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면은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현금을 준 적은 없고 정부가 시켜서 기업, 현대라든가 쌍방울이 이 북한에 돈 준 적은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현대 대북송금은 그 금액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쌍방울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재판이 마무리가 되면은 쌍방울을 통해서 얼마나 돈을 퍼줬는지가 그대로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그 당시에 통일부 장관이었던 또 이재정도 있습니다. 북한의 빈곤 문제도 핵실험의 배경 원인 중 하나이며 우리도 같은 민족으로서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바로 이재정이 하는 얘기고요. 북한의 고농 측 우라늄이 있다는 어떤 정보도 없고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정보를 우리는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통일부 장관, 노무현 때 통일부 장관은 모두 북한의 심기를 경호하는 북한 심기 부대의 수장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북한 위주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또 임동원 있죠. 외교안보 특별보좌요. 김동원이 아니라 임동원입니다. 임동원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 없으며 현 단계에서 개발할 의사도 없고 정말 이게 대한민국 외교안보 특보가 할 얘기입니까? 이 문제는 미국과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나 검증을 원한다면 미국의 검증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이렇게 임동원이 얘기를 했고요. 미국의 대한 확장 억제력 제공은 북한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게 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임동원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북한의 핵은 당연히 그들 의사로 가질 수가 있다. 내버려 둬야 된다. 그거 갖고 우리가 왈가왈부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로 점철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정말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는 엄중한 그 사태에도 이 사람들은 북한을 옹호하기에 바빴다 하는 그 얘기를 적나라하게 얘기가 지금 팩트가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얘기도 나옵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햇볕 정책 시기에 북핵 문제는 멈춰있던 게 사실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대북 강경책을 시행하면서 나빠지기 시작했다. 북한이 체제 불안을 덜 느끼도록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게 근본 해결책이다. 채찍의 유효성이 떨어진 걸 인정을 해야 된다. 지금은 제재보다는 설득과 인내가 필요한 때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때 맨스필드 재단 토론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이재명이 이제 성남시장 때부터 대권을 꿈꾸기 시작했으니까 바로 김대중과 그리고 노무현이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북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가 잘 숙지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때의 대북 강경책이 이때부터 대북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했다. 노무현 때 그리고 또 더 멀리 나가서 김대중 때 우리와 북한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냐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이죠. 또 유시민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시민이 또 의원 때입니다. 2005년 대구 계명대에 내려가서 유시민이 특강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 지도부는 중국이나 베트남식 개혁으로 가기를 희망하면서 일거의 현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핵카드를 들고 있을 뿐이다. 북핵 문제가 안 풀리는 것은 미국 내 강경파가 동북아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기 이후에 가상의 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북한은 핵카드를 지금 쥐고 있는데 결국에는 중국이나 베트남식 개혁으로 가기를 희망을 더 하고 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핵카드를 만지작 하는 것이지
핵을 사용하거나 미국을 위협하거나 하는 데 쓰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 유시민의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뭐 유시민뿐만이 아니라 이 김대중, 노무현, 이런 또 당시의 통일부 장관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한결같이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필요하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이 핵을 개발하고 핵을 실험하고 하는 것은 그들 자윤이 내버려 둬야 한다. 그것을 뭐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거나 그러면 오히려 더 긁어부스럼을 만들 뿐이다 하는 것이 줄기차게 그들의 망언 리스트에 오르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미사일 발사로 이 한반도가 위기에 처해 있다 손치더라도 끄떡도 안 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결국에는 이 통일될 그들은 이제 뭐 적화 통일을 염두에 두는 것이지만 통일 이후에 핵이라든가 미사일이 결국에는 한반도에 그대로 남아 있지 않느냐, 다 우리 거 아니냐. 그런데 거기에서 그 통일은 한국, 대한민국이 주도가 되는 평화 통일 이런 것이 아니고 당연히 빨간색으로 물들인 적화 통일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통일과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은 이렇게 많이 다르고 이 핵이라든가 미사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큰 괴리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